안녕하십니까. 실전 사주풀이 시간 18번째 시간. 오늘은 부부불화로 별거 중인 여자분 사주 팔자를 가지고 실전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연을 가지고 별거 중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부불화로 고통받고 있는 중이고 현재 별거 중입니다. 제 사주에 이혼운이 있는지, 인연이 아닌 듯한데 자식 위에 참고 살아야 하는지, 이런 상태로 얼마나 가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네요. 이런 이혼 상담이라든가 부부 상담은 일방적으로 한 분의 얘기를 듣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얘기하시는 거, 한쪽 분 얘기하시는 거, 한 반, 3분의 1 정도만 참고하시고 가셔야 나중에 풀이하는데 그 주관적인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번 사주 팔자를 가지고 한번 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자, 이게 사연 주신 분 사주입니다. 임술년 갑진월 정묘일 경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 팔자를 형세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행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영간의 임수 큰 물이네요. 큰 물. 그 다음에 술토 큰 흙, 불을 뿜고 있는 큰 흙. 그리고 갑목 큰 나무. 그리고 진토 큰 흙이죠. 그 다음에 본인 정화는 작은 불로 태어났네요. 작은 불. 묘목은 작은 나무. 그리고 경금은 큰 쇠. 술토는 불을 뿜은 큰 흙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행이 상당히 좀 흙이 좀 많죠. 큰 흙이. 예. 그 다음에 육친을 한번 보자고요. 연간의 임수는 나를 극한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 다음에 술토는 내가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갑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정인. 진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 다음에 묘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 다음에 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그 다음에 술토는 아까 상관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했고, 이렇게 육친이 되어 있네요. 육친이 되어 있고. 자, 사주 강약을 한번 보자고요. 강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나를 도와주는 오행을 한번 볼까요? 본인이 불로 태어났어요. 나를 도와주는 오행은 나무하고 이 나무네요. 그 다음에 술토 안에 있는 정화, 이렇게 지장간 안에 있는 정화 정도 있고,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은 경금, 술토, 진토, 임수, 술토, 이렇게 상당히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많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또 이 갑목은 나한테 목생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큰 나무란 얘기예요. 큰 나무가 뽀개지지도 못해서 큰 나무 이런 작은 촛불에다가 던져줘봐야 오히려 목다하시게 의미가 있어서 이 나무는 정화한테 큰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은근히 좀 비겁도 있고 그러지만 강약을 봤을 때는 중약 정도 하는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운기에서 이 나무를 좀 받아야 좋겠네요. 나무를 받아야. 자, 나무를 받아야 좋은데 이 사주가 중약 사주라고 해서 약하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 기질적으로 상당히
강하신 분이에요. 강하신 분. 약한 사주들은 그러죠. 내 주관도 없고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다소곳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 성향이 그렇지 않아요. 강기질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자, 첫째 1번 식상이 상당히 태거해 있다는 얘기예요. 식상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식상. 실전을 해보면은 식상이 강하신 분, 사주가 약하더라도 식상이 강하신 분은 이 사람 기질이 강해요. 기질이. 기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남한테 앉으려 하는 성향도 있고 이런 성향. 두 번째는 이러한 그 살들, 임술, 개강, 갑진, 백호, 경술, 개강. 이런 개강살이라는 거는 내가 으뜸이라는 살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백호살을 가지고 있으면 성격이 상당히 강한 성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개강살은 내가 으뜸이다라는, 내가 최고라는 살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기를 강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코 약하지 않는다.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분 양기운이 여자분인데 상당히 강해요. 임수양, 술토양, 간목양, 진토양, 경금양, 술토양. 여자분이 양기운도 강하다는 얘기예요. 자, 식상이 강하다. 그 다음에 괴강살, 백호살이 사주를 기를 강하게 한다. 세 번째, 여자분이 양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결코 이분이 기질로서 약하지 않은 분 사주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부부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자, 부부 문제가 발생하면은 여자분한테는 관을 쳐다봐야 되겠죠? 관. 그죠? 관을 쳐다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 관이 어디 있었죠? 아까 육친할 때 봤죠? 요 임수. 이게 정관이라고 그랬죠? 이게 남자예요. 내 남자. 여기 진죽에 개수도 있지만 요 진술 충을해서 이거는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관이 내 남편인데 이 정관이 어떤가를 보자는 얘기예요. 이 정관이 나한테 멀리 떨어져 있어요. 1번 무정하다는 얘기예요. 무정. 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 큰 물이 나무에게 힘을 많이 뺏기고 있어요. 힘을. 그 다음에 이 식상들 보이시죠? 식상. 물이 식상. 식상은 관을 치는 모양이에요. 식상이 관을 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더더욱 이 물기운이 약해지고 이 식상은 관을 공격하기 때문에 관이 그냥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도 살기 위해서 죽고 살기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와 관이 싸우는 형국이다. 그래서 다툼이 많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 물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고 요게 이 식상이 관을 공격하기 때문에 관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발생. 이렇게 식상이라는 거는 관을 공격하는 오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부부 문제가, 부부 다툼이 많은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식상은 관을 공격한다. 관은 이렇게 가만히 당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약하더라도. 이것도 큰 물이잖아요. 그리고 간목에 물이 뺏기고 그 다음에 이 식상 기운한테 물이 극을 당하고 그래서 물이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사주팔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부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은 부부 문제를 더더욱 악화시키는 살이 있는지 나쁜 살이 있는지 찾아봐야 또 참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첫 번째는 이 임수가 정관이 이 백호 안에 임술이 백호도 되거든요. 백호살이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좀 안 좋은 살이고 그 다음에 부성인묘라는 게 있어요. 부성인묘.
부성인묘라는 거는 지압이 부자에 이 지압이가 묘에 들어간다는 살로서 부분을 상당히 안 좋게 하고 생별 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살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살이 이 살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 이 불로 태어나신 분의 부성, 남자성, 즉 남자를 뜻하는 관성이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관성. 바로 물이라는 얘기예요. 물, 이 성을 찾아서 이 물의 삼합을 찾아요. 물의 삼합은 신, 자, 진, 수국이라고 그러죠. 삼합. 삼합. 신자진 수국인데 전에도 한번 언급했을 거예요. 장생지, 신은, 자는 왕지, 진은 묘고라고 합니다. 묘고. 그래서 이 진이 물의 묘고라고 그래가지고 물이 이 사람한테는 부성이란 얘기예요. 관성, 즉 관성도 되고 부성도 돼서 묘고로 들어갔다 해서 이거를 부성인묘라고 해서 이게 있으면은 부분을 상당히 좀 안 좋게 하는 살이 된다는 얘기예요. 더더욱 이 사주가 부부 다툼이 있는 사주인데 이런 살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부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분이 나쁜데 이분 궁합이라는 거는 그러거든요. 궁합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강하면은 상대는 부드러움으로 감싸줘야 다툼이 좀 적고 그러는데 이분 기질이 좀 다소건하고 안아주면 좋은데 물론 남편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다툼이 있다는 거는 두 분 다 성격이 안아주는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한 성격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도 성격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식상이 좀 가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괴강살, 백호살 이런 게 살이 많다 보니까 기가 아주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특히 식상 강하신 분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질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더더욱 다툼이 좀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분도 남자분은 뭐 순한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강인데 이분도 강하다 보니까 강이다 보니까 다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분을 이러한 성격이 더 강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살들이라든가 이런 사주 구조가 상당히 부분을 약하게 하는 사주 구조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분이 물어본 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 상태가 언제쯤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어요. 보면은 이분 무술년 2018년 운기가 상당히 부분을 안 좋게 하는 운기예요. 보면은 운기도 무술을 이 사주에서는 흑이 병인데 또 흑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운기도 안 좋은 데다가 이 큰 흑이 와가지고 이 관을 또 공격해버리고 막아버리니까 이혼수가 상당히 눈에 보이는 운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 2018년이 이번 2년이 좀 끝난 운기인가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그죠? 이분한테는 병이죠? 맞죠? 흑이 많아가지고 약해졌으니까. 근데 내년에 흑이 또 큰 태산 같은 흑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운기가 아주 기우뚱하는 운기가 들어오면서 이 큰 흑이 물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별수가 보이는 그런 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이면은 운기가 좀, 남편분하고 이별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내년이 상당히 좀 위태로운 운기니까 그러한 기운이 이혼수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아무튼 두 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한 배를 타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같이 이렇게 지지고 볶고 어느 부부든 싸우지 않은 부부들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서로 맞춰가려는 노력이에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두 다 30년 가까이 다른 환경과 다른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부부가 돼서 한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동안 30년 동안 내가 생활했던 거와 많은 게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틈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맞추려고 노력을 안 하게 되면은 내 편한 의지로 가다 보면 자꾸 다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소한 다툼이 이제 큰 싸움이 돼가지고 이러한 문제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는 너무 일방적으로 맞추지도 않으려고 일방적으로 그냥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은 이렇게 맞춰 나가려는 노력만 서로가 할 수 있다면은 이런 이혼 문제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분 사주는 상당히 사주의 관성 이렇게 부부운이 상당히 안 좋은 사주팔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부운이 좀 불미한 사주팔자를 가지고 별거를 하신 분 사주팔자를 가지고 부부운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